지방 공시가 2억 이하를 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지방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구나, 뭔가 이제 지방을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시그널을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이걸로는 좀 미미한 게 취득세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유할 때 내 보유 포트폴리오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야지 오래 보유하던 내가 어떤 전략을 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취득세 뭐 중과 안 하면 뭐해? 보유세가 주택수 다 포함해가 카운팅해서 네. 나중에 때릴 거면서. 그래서 막 1가구 1주택 아니면은 뭐 중과 한다고 막 겁 줘놓고서 맞아요. 어떻게 이걸 믿고 하겠어요. 근데 이제 특히 법인 같은 경우도, 법인도 지방 2억 이하는 중과세 적용시키지 않겠다 했지만, 그럼 뭐해? 종부세 2.7%잖아요. 이거 하나 사면은 2.7% 종부세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아직 이게 완벽하지 않은 정책이 발표가 됐다. 그치만 어떤 생각을 시작했다. 레이더 안에 일단 넣었다. 지방이 심각하다라고 조금씩 인식을 하고 있다, 살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의미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스탠스가 계속 지속이 되더라도 뭔가 지방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다른 것들도 또 꺼내지 않을까? 그게 만약에 지방의 주택임대 사업자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뭐 제가 뭐 다 예언가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다주택자를 중과를 하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방은 살리고 싶어. 근데 지방을 살리려면은 지방으로 샀을 때 양도세든지 보유세를 중과하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겠죠. 그런데 다주택자한테 중과를 한다 했어. 그러면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 그러면 중과 안 할게. 라고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명분이 있으니까. 명분을 주는 거죠. 얘네들은 주택임대사업자잖아. 묶었잖아. 10년 동안 못 팔잖아. 그런 애들은 줘야지. 지방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정책의 방향성이 어떻게 바뀌는지 조금 고민해 보셔서, 지금 당장 2억 이하 풀었으니까 지방 가세요, 이게 아니고, 이게 이제 안테나가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약간 나침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자, 요 정도의 시그널로 보셔야 되지, 지금 당장 뭐 이제 지방의 시대가 열렸어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오바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건 경매는 활성화될 것 같은 거예요. 매매 사업자로 해서 이제 취득세가 중과가 안 되니까, 사실 지방에 경매 물건 할 거가 너무 많은데 우리가 취득세 12%씩 내니까 못 했잖아요. 1억 이하야 뭐 다 바보들일 거고, 아파트가. 그러니까 이제 좀 괜찮은 물건, 그래도 좀 거래가 되는 물건을 좀 싸게 받고 싶은데, 싸게 받을 수 있는 게 지방에 너무 많은데 취득세 15%까지 내면서 내가 못 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경매는 조금 지방에서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매도할 걸로. 경매로 매매 사업자. 그리고 이제 법인 같은 경우도 종부세를 피해가면 되죠. 6월 1일 이후에 낙찰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5월쯤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6월 1일 이후에 치는 거죠. 그러면 올해는 종부세 비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매도를 내년 초까지, 내년 5월 30일 전까지만 하면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법인을 활용해가지고 경매를 하시던가.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본인이 어떤 법인이 있는지, 개인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또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뉴스 하나로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군요. 전 항상 그래요. 벌써 지금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큰 게. 네네. 예상되는 게 한 주택임대사업자를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까, 정부에서? 라는 것도 한번 미리 한번 예측을 해본 거고, 그 다음에 경매? 매매사업자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도 하신 거고. 빠르다. 지금 2억 이하니까 지금 가서 확 사지 말고 선진입! 그러면 공급 부족 지역 선진입! 안 되고, 그래도 리스크는 갖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리스크를 내가 어떻게 해지할 건가? 그러면 경매로 싸게 사면 되지. 지금 경매로 싸게 살 거 지방에 너무 많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취득세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갔다면 이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제 샤시를 한샘에서 바꾸시고, 후링이 TV로 해가지고 이제 업그레이드 받으시고 구독하고 한샘에서 샤시 바꾸시고, 그다음에 양도세 혜택 딱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단타 딱 치시면 너무 나이스하다. 떠오르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럼 천안 이런 데는 좀 괜찮지 않나? 천안도 그렇고 청주도 나쁘지 청주. 않고, 가까우면서 대구도 괜찮죠. 대구도 이제 있고. 앞으로 공급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진입하기에는
무섭잖아요. 아직 뭐 이렇게 기존에 있는 미분양이 아직 다 훼손된 건 아니니까. 근데 경매로 더 싸게 받으면 되지. 그렇게 해서 있다가 이제 좋은 시절 나왔을 때 단기 매도로 내년쯤 생각해서 딱 매도해서 몇 천만 원이라도 단기 매도하고 그걸로 서울 하나 더 사고 이렇게. 근데 지방 지금 최상급지들은 움직이고 있던데요? 그럼요. 부산하고 대구도 그렇고. 그 각각의 다 안에서도 부자는 있잖아요. 그 부자들은 거기 꼭 살아야 되는 또 부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상급지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 초양극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지방도 계속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급을 안 할 거고, 거기에 살아야 되는 사람은 있을 거고, 그러면 언젠가는 또 오를 건데, 지금은 정책적 방향성도 잘 염두해 두시고 포트폴리오를 짜야지 지금 뭐 지방 싸니까 들어가야 돼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내가 이거 갖고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옛날에 부동산 인플루언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 본인은 흑석동 재개발로 재미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흑석동 재개발로 10억, 20억 벌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누구는 뭐 지방 가서 돈 못 벌었는데 누구는 뭐 단타 해서 돈 버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이게 상품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포트폴리오. 그래서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는 항상 읽어보고 그거 파급 효과, 나한테 대입시켰을 때, 무주택자한테 대입시켰을 때, 뭐 다주택자 아니면 1주택자 뭐 이런,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보면서 이게 이렇게 실현이 됐을 때 난 이렇게 움직여야겠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죠. 이재명 정부의 입장은 뭘까요? 공산화? 방첩사 없앤다 그러고, 뭐 감사원 없앤다 그러고,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야, 독재지. 이게 무슨 윤석열이 어떻게 독재예요? 그게 독재지. 김정은 하겠다는 거잖아. 시진핑 하겠다는 거고. 그게 그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되면 어떡하지? 저는 부동산의 관점에서 여쭤본 건데 바로 훅 들어오시네. 근데 이제 그게 그거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방첩사도 없애고, 감사원도 없애고, 그런 걸 다 없애고, 또 심지어 판사까지 탄핵시키는 사람이니, 이게 부동산 정책도 이렇게 말 뱉은 거를 언제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무조건 안 된다, 나는. 규제를 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완화를 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현상 유지를 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약간 공약을 낼 때는 살짝 풀 것 같아요. 살짝 이렇게 괜찮아. 살짝 우클릭? 어. 살짝. 왜냐면은 중도 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도가 이게 다주택자는 안 될 거고, 약간 뭐 1주택자 내지는 뭐 이제 2주택자 정도 약간 그런 분들은 괜찮아. 너네 1주택자는 내가 안 건드릴 거야. 약간 이렇게 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표를 의식해서 살짝 완화된 척 하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제 생각은 그래요. 소금 안 된다. 네. 근데 악플 달아도 소용없어요. 제가 안 봐요. 지난번 촬영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서 자기도 우파 엄마라고 네, 자기도 네, 이렇게 네.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공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저 10년 전 친구 연락 왔어요. 후랭이 TV 보고. 언니! 이러면서. 어디 친구? 어디? 그 사회 친구? 사회 친구. 저 동대문에서 이제 저는 이제 디자이너 이제 오너로 있을 때였고, 그 친구는 이제 섬유 쪽, 그 원단 쪽 했던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언니! 이러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후랭이 TV 파급력이 좀 약간 정책 방향성에 지금 계속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느 쪽으로 이제 정책이 펼쳐질 거다라는 거를 확신하지 마시고 항상 변동성이 있으니까 또 모르죠. 이재명 구속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항상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셔야 된다. 그러니까 막 팔아야 돼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야 돼 이런 식으로 너무 분분하잖아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 포트폴리오가 제일 중요하다. 그거를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